저는 이제 정부 창업기관에서 5년을 넘게 일하고 지금은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왜 탈락을 하게 되었고, 탈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은 이 내용이 온전히 저 개인의 추측이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탈락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추측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탈락을 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감도 느끼시고 좌절감도 느끼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분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밤새 쓴 사업 계획서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내 사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그렇게 없나? 나의 뛰어난 능력과 이 아이템을 왜 못 알아볼까? 아니면 진짜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제 평가가 잘못돼서 탈락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본인의 아이템이 99점짜리 아이템이어도 99.1점짜리 아이템이 있으면 그 99점짜리 아이템이 탈락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인 것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기업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아이템도 순위에 들지 못하면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도 중요하세요. 주간기간별로 뽑는 기업 수가 다르고 지원하는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주간기간별로 경쟁률도 많이 다릅니다. 서울 쪽에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만 지방 쪽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80점짜리 아이템이 어느 주간 기간에서는 붙고 또 어떤 주간 기간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갑자기 지원자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탈락을 했더라도 결코 본인의 아이템이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업 계획서가 이상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냥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이템에 대해 몇 달간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봤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신중하게 썼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창업이나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며칠 만에 아이템을 구상하고 별 고민도 없이 사업 계획서를 쓰셨다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식적인 절차로는 이의제기 신청이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 납득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일주일 이내로 정식적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의견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운영위원회를 열고 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의제기라는 것은 평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평가 과정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떨어졌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의제기 말고도 누가 내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했고 경쟁률이 얼마나 됐고 몇 등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혹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평가는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거를 또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내가 떨어졌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평가 항목은 어떤 것인지, 떨어진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이미 예전에 대법원 판결로 공개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이 없으십니다. 떨어진 다음 가장 좋은 행동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며칠 뒤에 발표 평가가 다 끝나는 2주 뒤에 신청하신 주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떨어진 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아니시면 메일을 쓰셔도 되시고요.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십니다. 그러면 평가 의견을 알려주실 건데 이 평가 의견을 보시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쓴 부분인데 평가 의견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하셨네? 역시 평가가 잘못된 거였어. 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구성을 잘못하셨던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고 강조가 되지 않게 썼을 경우가 높습니다. 경쟁사 부분에 문제인식을 썼다던가 아니면 시장 진출 현황에 창업 동기를 썼다던가 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 평가는 정해진 섹터별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이어지나 섹터별 평가 항목이 맞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화를 내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지원 사업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냥 떨어졌네 하면서 빨리 다른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시면 정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협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같이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떨어졌다고 해서 창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운 내셔서 준비하시던 것을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